우리가 발치 교정 타임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잠깐 좀 전에 언급했지만, 발치 교정이라는 거는 총 3단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정은, 발치 교정을 기본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1단계가 얼라인 레벨링이고요. 2단계가 스페이스 클로저, 3단계가 피니싱. 이렇게 3단계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 얼라인 레벨링이 6개월, 스페이스 클로즈가 1개월, 피니싱 6개월. 이렇게 크게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발치 교정을 한 2년 정도를 봐요. 2년 정도를. 좀 전에 봤듯이 이제 엑마스 리트랙션, 육전치 후방 이동을 할 때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송곳니 먼저 보내고 이러면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요 기간이 요게 이쪽에 아니고 이쪽에 올 때도 있어요. 언제 오느냐? 견치 단도 후방 이동할 때. 견치 단도 후방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견치를 보내서 다시 배열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 따라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 클로즈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에 와서 스페이스 클로즈 시작을 하는 거죠. 한 1년 정도 지나서 하는데 그 대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견치를 이동해서 공간 패스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엑마스 리트랙션으로 스페이스 클로즈 하는 기간이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전체 기간은 또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져요. 이게 이제 길어지고 짧아지고는 여러 가지가 또 실제로는 2년이 아니고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긴다. 어쩔 수 없이.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경우. 아니면 로우 앵글. 로우 앵글. 특히 이제 그 사각턱 있죠. 사각턱에서 파이팅 포스가 엄청 세신 분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완전 사각턱이잖아요. 치아가 발치하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이런 분들. 또는 혀가 크신 분들. 혀가 크신 분들이 자꾸 혀가 전치부 리트랙션을 방해해요. 안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가를 했었어요, 사실은. 내공이 쌓이기 전까지는 별로 했는데, 내공이 쌓이면서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혀의 힘이에요, 혀의 힘.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바이알베올라 프로트루전 중에서 알베올라 분이 두껍고 혀가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이상하게 안 들어가요. 아무리 일반적인 메카닉을 써서 스페이스 클로징을 시작한 지 3, 4개월이 지나도 꿈쩍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혀를 만져보면 혀가 되게 두껍고 혀를 내밀어 보라 그러면 혀가 엄청 큽니다. 그런 분들은 혀 운동을 시켜야 돼요. 혀가 이를 막지 않고 이제 이를 들어오는 거를 막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혀를 가지고 입천장을 누르라고 그래서 엑서사이징을 자꾸 시켜야 돼요. 틈만 날 때마다 혀를 가지고 입천장, 팔라탈 루게 있잖아요. 루게 뒤쪽을 자꾸 누르라고 그래요. 대고 있으라 그러면 깜빡하니까 자꾸 누르고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또 앞니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그런 기타적인 상황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 장년 교정, 중장년 교정,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발치 교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힘을 똑같이 주지 않고 약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스피드가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보다 조금 길게 보고 하죠. 또 반면에 어린아이들, 중학생 이런 애들은 하면 훨씬 빨리 끝나요. 그만큼 또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빠른 경우도 있고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우리가 발치 교정의 타임테이블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치부 후방 견인을 언제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앞에서 여기서 봤듯이 얼라인 레벨링이 끝난 거죠. 그죠? 얼라인 레벨링 이후에 하는 거예요. 얼라인 레벨링. 얼라인 레벨링이라는 건 좀 풀어서 표현하면 상하 악군 간의 수직적 수평적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얼라인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위에서 봤을 때, 괴한면에서 봤을 때, 이게 가지런해진, 이게 얼라인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게 얼라인이고요. 레벨링은 뭐냐? 이게 레벨링이에요. 쫙 펴져 있는 거. 쫙, 커브 오브 스피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쫙 펴져 있는 거,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거. 이게 레벨링이에요. 레벨링. 아셨죠? 레벨링이라는 게 좁은 의미로는 인접치와의 높이가 맞는 거고, 큰 의미로서는 오클루잘 플레인이 플랫해지는 겁니다. 플랫해져야 돼요. 우리가 플랫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커브 오브 스피가 있는 게 정상이지만 교정에서는 커브 오브 스피는 보잉이에요. 버티컬 보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플랫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 스페이스 클로즈를 하려면 우리가 플랫하게 넣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봤을 때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레벨링을 하면 이게 딱 이렇게 수평이 딱 되는 게 아이디어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레벨링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하면 이런 거죠. 좀 선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돼. 이렇게. 이렇게 이제 플랫한데 앞으로 가면서 이게 좀 벌어져요. 그 대신 이 플레이는 플랫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좁아요. 실제로 여기는 넓어지고 이런 경우는 정상이에요. 딱 두 개가 평평하게 딱 하면 패러를 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긴 어렵죠. 구치부는 약간 좀 가깝고 전치부는 약간 멀어져요. 대신 와이어는 플랫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레벨링이죠. 이게 레벨링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